안녕하세요, 참영석입니다. 자, 하나오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사실 뭐 제가 주말 사이 또 월요일 화요일에도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과연 이 52주 신고가를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좀 풀었습니다. 자,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짝 현재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는 드렸는데 일단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계속해서 이 박스를 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박스를 칩니다. 최근에 이 구간도 박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박스를 한 번에 뚫어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적인 특징도 있을 뿐더러 최근 이 하나오션의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도 굉장히 노이즈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오늘은 뭐가 있었죠? 모회사죠. 자, 하나 이제 지주사에서 오늘 굉장한 호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오션 주주이기도 하지만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시장 참여자로서의 굉장한 꿀팁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아닌 역사적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호재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사실 외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요게 좀 시장에서 핫했죠. 지주사인 하나에서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죠? 자사주 소각까지 나왔어요. 이거 호재가 2개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지금 하나그룹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 중에서 대부분이 어쨌든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중에 하나갤러리가 이제 상한가를 간 상황이에요. 호재는 일단 하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오션은 못 갔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 다른 그룹사 종목들에 비해 얘네들 보면 어쨌든 장중에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못 갔다.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안 간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리츠. 얘는 뭐 추세가 좋아 보이는데 보세요. 얘도 이제 거듭 질질질 거렸던 종목입니다. 하나비전. 얘도 뭐 흐름이 좋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좋았던 애들은 오늘 못 올랐어요. 하나에어로도 그렇고 하나엔진도 오늘 음봉이었죠. 예, 하나엔진도 좋지 않았다. 하나시스템. 얘는 살짝 윗꼬리를 달았는데 얘도 뭐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호재 나왔는데 왜 우리 하나오션은 못 갔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요걸 한번 확인시켜 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에서 정말 호재가 2가지나 나왔잖아요. 2가지. 보통 그룹사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특징들이 하나 있죠. 자, 이 중에서요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애가 뭐가 있죠? 바로 요거죠. 하나갤러리. 보통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 하나갤러리야. 그래서 얘가 하나에 이제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시죠? 요때 공시 나오자마자 뜹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요 바로 가지 못해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일단 거래 정지가 나옵니다. 거래 정지. 30분간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하나갤러리가 움직였다. 이렇게 단기가 그냥 거의 1A로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공시 보자마자 진입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달달했다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분봉상의 흐름도 거래대금이 빵빵 터졌어요.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의 거래대금이 뭐 60억, 뭐 40억 이런 식으로 터진 거면은 하나갤러리가 시가총액이 오늘 몰라서 그렇지 일단은 3천억 수준입니다. 3천억 수준. 이런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다. 시장에 관심을 매우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LS 그룹사도 한번 볼까요? 자, LS 그룹사 중에 여기서 시가총액이 작은 애가 바로 얘예요. LS 네트워크스. 요거.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2,600억 정도 되죠. LS 그룹사에서 호재 나오면 일단 메인으로 호재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뭐 걔가 이제 우선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요게 이제 튀는 경우가 많죠. LS 네트워크스.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인적 분할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은 하나오션 얘기가 아니라 좀 삼천포로 빠지는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은 충분히 언젠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인적 분할. 이거 아시죠? 인적 분할, 그다음에 물적 분할. 두 개의 차이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요게 이제 보통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물적 분할, 그리고 인적 분할. 자, 우리가 과거에 LG화학에서 뭐가 있었죠?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때, 얘네가 소위 말해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물적 분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에너지 솔루션. 근데 보통 LG화학을 들고 있었던 주주들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왜?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LG화학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00% 다. 그런데 상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주 가치 훼손이 여기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적 분할은요,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에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가치 훼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분할이 호재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악재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해 거기에 플러스 자사주 소각까지 이거 둘 다 호재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 갤러리 이런 거 이제 튀는 거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소위 말해 이제 유스 매매라고 하죠. 요런 거가 우리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손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추천드리진 않는데 워낙 호재가 강하게 나왔어요. 두 가지나 인적 분할, 자사주 소각. 그래서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 갤러리 혹은 하나를 많이 매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또 주변 분들에게 나 주식 공부 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하나오션 이제 수급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계속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느 순간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이 되면서 개인이 들어오는 순간이 나올 거다. 그게 높은 확률로 요 저항 구간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요거죠. 일단은 최근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LNG선이 26년부터 굉장히 발주가 많이 된다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스카 프로젝트가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 하나오션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좀 아쉽죠. 자, 25년 4분기 매출액이 일단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컨센서스에 하회할 전망이다. 요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요런 고점에서 단번에 돌파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의 특성 어때요? 꽤 긴 시간 동안 박스를 칩니다. 요렇게 박스를 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몇 번째 돌파했죠? 대략 한 5번째, 6번째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째 돌파를 했죠.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박스를 친다라면 요런 구간에서 됐어야 돼요. 왜? 요 라인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자, 이펙 회담 끝나고 실적 발표하고 결국 이제 질질질 끌려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박스를 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요렇게 박스가 형성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진짜로 박스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면 꽤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오션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결국엔 중장기 포트를 끌고 가시는 거 알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하나오션을 이제 쭉 길게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28만 8천 원 구간이죠. 자, 현재 구간에서 요 역사적 신고가까지 대략 한 100% 남은 것 같아요. 자,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슈퍼사이클이 진행됐던 구간에서 수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고 거기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마스카 프로젝트가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오션이 어디서부터 오른 거죠? 자, 24년 저점으로 생각하면요, 2만원 언저리입니다. 근데 15만원까지 갔어요. 7배 넘게 갔죠. 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자, 앞으로 요런 구간, 이 100% 올라가는 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존재를 하죠. 자,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플러스 LNG선, 결국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돌아가게 된다라면 요거 계속해서 발주가 되고, 마스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장 우리가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결국 길게 보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우리는 산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호재든 악재든 빠르게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예, 구독이죠. 예,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시적인 관점을 좀 강조드렸어요. 거시적인 관점. 결국엔 우리 하나오션 역시도 대형주예요. 자, 코스피의 지수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 차트가 어떻죠?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나도 강해요.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구간에서, 자, 강하게 상승을 했던 구간에서는요, 요런 과매도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RSI 지표예요. RSI 지표. 보조 지표를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게 요게 지수에서 사용만 합니다. 제가 종목에서는 보조 지표를 사용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조정 구간이 나오죠. 자, 여기도 증시가 과열이 되면 어떻게든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이 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 우리나라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요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 뭘로 조정받았죠?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노이즈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생겼었죠? 자, 미국에서 AI 거품론, 자,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가 생겨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명확하게 또 최근에 노이즈가 발생이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요거죠. 미국이 이제 이란에 군사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베네수엘라도 최근에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소환을 했죠.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세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미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란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요거 때문이죠, 요거. 요게 이제 페르시아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지도가 요 구간, 요 이제 문제되는 구간, 요 구간이죠.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여기를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뭐가 있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 원유 생산국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유를 싣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원유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오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이제 WTI, 이제 원유, 미국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올라가고 있죠. 요게 이제 증시에,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한번 볼까요? 아직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하락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는데, 자, 요런 영향으로 지금 본장이 시작이 되긴 전인데 어쨌든 지금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요런 식의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요거죠.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달에 임기 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요게 있었죠. 파월 의장이 미국의 법무부, 이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연준 본청, 소위 말해 이제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원래대로라면은 금액적인 부분 2,500만 달러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금액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 파월이 뭔가 좀 해먹은 거 아니냐, 요런 식의 이제 정치적 탄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실제로 아마 월요일인가, 예, 그때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노이즈가, 자, 우리나라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구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오션 역시도 이 코스피 차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시면요. 어때요?
하나오션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 이유를 모두 다 설명드렸죠.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지. 자, 플러스. 네, 하나오션이 당장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요 돌파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롱텀 길게 보시게 되면요. 당연히 돌파해요. 왜? 호재들이 너무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하나오션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함에 대해서 하나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LNG선이 26년부터는 또 폭발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죠. 거기에 미국의 이제 방산 확대, 결국 하나그룹사가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방산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지주사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사가 이제는 체질이 변경된 게 완전 방산 그룹사로 변했다고 보셔도 좋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방산과 엮여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결국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된다? 이거 하나한테도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마드카 프로젝트,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가 미국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까지도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더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요 무렵이었죠. 2000년대 중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대우조선 시절부터 주가가 28만 원을 찍고 만원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굉장히 암흑이 오는 사이클이 바로 조선업이죠. 왜 이런 20년간 암흑기가 있었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선박의 수명이 20년이에요. 20년. 그렇다 보니까 요때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발주들이 많이 됐지만, 자, 모두 발주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당연히 발주가 줄어들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나왔는데, 하나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요거 이제 사이클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지금 먹거리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미국의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요거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인데, 슈퍼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요 구간에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일단 26년까지는 살림살이가 유지가 돼요. 근데 26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급감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지금 메꾸려면, 매출 줄어들면 결국 주가도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 메꾸려고 지금 하나오션이죠. 공격적으로 조선 빅3 3사 중에 가장 앞서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탈 지분, 호주의 오스탈 지분 인수한 거 왜 한 거죠? 자, 미국에서 실제로 군함을 이미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마드카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도 선제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필리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죠. 자, 미국은 일단은 존슨법이 있잖아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에서 배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함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그룹사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횡보가 좋습니다. 자, 그룹사 자체도 이제 방산그룹으로 변모가 됐고, 이걸 이용해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그룹사들끼리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오션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다.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한 번에 가면 좋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결국 이제 매출로서 증명을 해준다라면요, 삼성전자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오션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다면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쵸?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이유와 근거, 재료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연말이긴 한데 무상증자를 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뉴스를 검색하시면 어때요? 오늘도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펀드그룹, 뷰티스킨, 유일에너테크, 대한제가,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무상증자를 다 최근에 진행한 종목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무상증자가 이 테마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공시만 개별적으로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 상승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렇게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갈 종목들이 1000%씩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과거에 노터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얘가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 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3번, 이렇게 6일 동안 유견상을 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무상증자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 흐름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오션의 유보율 216%. 굉장히 미비해요. 진짜 작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는 높네요. 하나오션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7200%.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이 현대차도 유보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죠. 현대차가 7200%였죠. 근데 얘는 무려 75000. 현대차의 한 13배 정도 되는 유보율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요 정도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은 30대1이 가능하죠. 진짜로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아직 시장 상황이 완벽하게 테마주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한데 75,000이면요,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대1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애들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했는데 저점 대비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얘는 3대1 했어요. 3대1 하고 300% 갔죠. 아까 대장주, 자,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8대1 대장주였죠. 아까 테마의 대장주, 실제로 무상증자도 많이 했고 그 결과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 이상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무상증자 하면 30대1이 불가능한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고 했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00%가 예상이 되면은 요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오션 모두 전량 매도하시고 요거 한번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못 드리죠. 하나오션은요, 중장기 포트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롱텀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좋아요. 자, 어떻게 표현하죠? 자,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진입해보자. 요거는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큰 금액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액이라 하면 우리가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더라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요거 진짜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 하나오션으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른 종목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26년 뭐가 좋을까요?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 그 중에 소부장 업체를 제가 추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의 기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정도 투자하시면 괜찮을까요? 너무 길죠? 6개월은 어떨까요?
6개월도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발동만 걸리면요. 어때요?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었죠? 자,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기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준비한 종목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당부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꼭 매수해보자. 요거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하나라고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요. 점상. 진입이 아예 안 돼요.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런 거 그만하죠.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자, 26년 대박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1월 15일 아마 새벽쯤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하다 보니까 15일 새벽에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하나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거 보내주시는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자, 1월 15일. 제가 오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장에는 한번 받아보셔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게끔 꼭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소액은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해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거기서 두 글자 하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보내는 창에 자동으로 이미 위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하나,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1월 15일, 자, 목요일장이에요. 오후장에는 제가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오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52주 신고가 라인, 아쉽게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뭐,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장이 좋아진다라면 요거 돌파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심이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정확하게 15만원 라인에서 14만원이었네. 15만원 맞네요. 15만원 라인에서 갑자기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이 됐죠. 거기에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오션 자체적인 노이즈.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하회 예상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노이즈 요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거시적인 관점이죠.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두 가지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의 압박. 요거 이제 수사한다는 얘기로 실제로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지금 이란에 군사적 개입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가가 상승을 해요. 원유 선물이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증시들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한번 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떤 종목이 가죠? 아마 오늘 장중에 이미 얘가 움직였어요. 흥구석유. 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얘가 되게 차트가 기괴하잖아요. 요거 산 하나하나가 100%거든요. 항상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얘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선박들이 다녀야 되는데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선박 운임료가 올라가요. 그럼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요. 흥하해운.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흥구석유처럼 이제 강력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진짜로 이제 봉쇄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사들이 나오면은 얘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 이런 먹거리를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런 꿀팁들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뭐 하나오션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꾸준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자, 우리는 하나오션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어떤 섹터가 좋은지 아까 하나 좋은 호재 공지 두 가지 이런 것들도 알아둔다라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뭐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즉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바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나올 수 있다. 자, 물론 단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댓글창에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오션의 역사적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